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먹는 기름. 사실 운동을 시작한 지는 2023년 올해 3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식단을 하면서 급감량을 시작한 건 6월 달부터거든요. 9개월, 10개월 차 되는 동안 20kg를 감량하는 동안 아름다움도 건강도 습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양치를 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식후에는 무조건 양치를 하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역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가서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그냥 당연하게 건강한 식품들을 챙겨 먹는 거, 이런 게 당연한 습관이 되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약 효과 아시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면 뇌한테 자꾸 세뇌를 시키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야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 맛있는 걸 먹고 도파민이 생성돼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살이 찌고 못생겨지고 건강도 잃고 노화가 오겠구나, 늙겠구나. 하지만 내가 치킨 한 번을 참으면 예뻐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자꾸 뇌에 나쁜 음식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각인을 시키고 좋은 것에는 긍정적인 각인을 이렇게 뇌에 주입을 시키면 어느 순간 내가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조금 습관처럼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들처럼 과학적 상식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심플하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좋다 정도 가볍게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기억 정도는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갑상선암 수술도 했고 다이어트 전에도 유기농 매장에서 대부분 음식을 구입을 했어요. 하지만 이 유기농 매장에도 함정이 있었어요. 쉽게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몇 년 전에 현미유가 좋다고 해서 저는 모 매장에서 현미유를 요리용으로 구매해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이슈가 있어서 리콜하는 사태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먹는 참기름, 들기름도 사실은 고온압착을 하게 되면 다 발암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저온압착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올해부터 가장 큰 변화는 그냥 단순히 유기농 매장이라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성분표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남편과 아이가 먹을 간식을 사면서 김부각이나 두부칩 이런 제품을 보는데 홍보에 깔끔한 식물성 유지를 사용했다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성분표를 보니까 현미유와 마가린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마가린은 식물성 유지에서도 딱딱하게 고체화시킨 경화유의 한 종류인데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살찌는 체질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버젓이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치캔도 카놀라유가 건강하다는 느낌으로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카놀라유도 나쁜 기름이에요. 카놀라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카놀라유 자체를 대량으로 이렇게 기름 성분으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부분 기름은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좋은 원재료가 아니라 유전자 변형한 원재료를 쓰고 기름을 짜낼 때 헥산이라는 몸에 나쁜 화학용매를 사용해요. 헥산이라는 화학용매가 저절로 날아가고 극소량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유기농 매장에서 사 먹었던 유기농 콩기름은 원재료는 유전자 변형이 아니고 유기농이니까. 하지만 이것도 아마 헥산을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기름을 고온에서 튀긴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최악의 발암물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 중에서 꼭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씨앗으로 만든 식물성 유지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식물성 유지를 고체화시킨 경화유, 쉽게 이야기하면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은 정말 최악의 기름 성분이죠. 그런데 대부분 패스트푸드에 그리고 빵에 과자에 마가린과 이 쇼트닝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참 슬프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나? 그러면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은 곧 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이에요. 이 지방은 항염작용을 해주는 좋은 지방이죠. 세포막, 신경계의 구성 성분이 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이 지방, 좋은 지방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뇌의 80%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 필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피해야 될 기름과 먹어도 되는 기름. 이 두 가지를 단순하게 기억을 해서 저희가 성분표를 보고 피해야 되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되도록 구매하지 않고 좋은 지방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는 거예요. 자, 피해야 될 기름은
뭐가 있다? 씨앗 또는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용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미강유, 홍합씨유, 현미유 이런 핵산이 화학적 용매로 사용되는 기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한 기름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경화유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뭘 먹으면 된다? 자, 지금부터 먹어도 되는 추천하는 기름을 말씀드릴게요. 압착한 기름인데 냉온 압착한 들기름과 참기름은 저희 몸에 오메가3도 풍부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그리고 천연 버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섭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버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진이 가염 버터, 여기에 원재료를 한번 보세요. 유크림, 정제소금, 락티스타터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얘는 좋은 버터예요. 여기에 락티스타터는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락공비에트 버터, 이거 뭐 버터계의 에르메스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버터 먹어요. 여기도 성분을 보시면 유크림, 젖산 발효균 딱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가염 버터에다 가염 버터가 아니냐에 따라 소금 정도. 근데 좋은 가공식품은 원재료가 심플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원재료가 막 많이 적혀 있어요.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사지 않아요. 이 버터를 볼게요. 이 버터 이름은 말은 안 하고 뒤에 원재료명을 보시면 가공버터, 유지방, 정제수, 야자, 경화유. 경화유가 들어갔죠? 안 됩니다. 나쁜 버터예요. 그 다음에 대두유. 보통 이 대두유는 유전자 변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콩이 들어간 제품은 국산 제품을 먹습니다.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막 팜경화유 막 이상한 거 많죠? 네,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들어가면 저는 안 먹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상하복장 슬로우 버터. 이것도 보시면 유산균, 유크림 99.9% 좋은 버터죠? 마가린 성분 한번 보세요. 팜 올레인유, 팜유죠? 식물성 기름을 버터처럼 만든 게 바로 마가린이에요. 나쁜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한 버터, 네, 가공 버터 99.61이에요. 이름은 고소한 버터인데 아래 보세요. 유크림이 있는데 그 유크림 옆에 야자 경화유 있죠. 네, 이거 나쁜 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모닝버터 오메가3. 오메가3가 들었으니까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분을 보면 어떤가요? 가공버터라고 되어 있고요. 야자유, 식물성 유지 들어가 있죠. 유화제도 들어가 있네요. 유화제는 뭐냐고 하면 기름 성분은 물에 섞이지 않아서 이걸 잘 섞어주게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아이스크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스크림 몸에 되게 나쁘죠. 그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다는 그 사장님도 자신의 자녀한테는 아이스크림을 먹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게 유명했죠. 근데 이 유화제 때문에 좋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유화제, 함유, 경화유 이런 글씨가 써여 있으면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근데 슈퍼에서 파는 빵들이나 과자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죠. 저 같은 빵순이는 빵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가 치즈케이크인데 크림치즈를 한번 봤어요. 제가 사용한 알라 크림치즈는 유크림이 49.74%인데 제 빵에서 제일 흔히 많이 쓰는 그 필 땡땡 치즈크림을 봤더니 유크림이 17%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림치즈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성분을 더 철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버터나 이런 걸 고를 때도 좀 신경을 써서 고른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피해야 될 기름과 섭취해도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성분표를 보시고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고 그 올리브 오일로 후라이를 할 때는 저온에서 해요. 중불, 강불로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약불로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볶음 요리는 사실 온도가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요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튀김 요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유기농 콩기름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저는 돈가스도 튀길 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기름 없이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꺼내서 올리브유를 뿌려요. 그러면 튀김처럼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추천한 기름들 중에 이게 열을 가열해도 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160도까지만 가열을 해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발암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진 올리브유는 뭐 210도, 퓨어 올리브는 240도인데 저희가 올리브유에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샐러드용, 그 다음에 퓨어 올리브유라고 요리용으로 좀 고온에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게 한 240도까지 가능합니다. 참기름,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막 들기름에 참기름에 미역국 끓이기 전에 소고기 볶고 하시는 행동은 발암물질을 먹는 행동이에요. 바로 벤조피렌이 나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그냥 비빔밥이나 샐러드에 뿌려주시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코넛 오일, 정제된 코코넛 오일도 230도까지 요리가 가능하고 아보카도 오일은 250도까지 요리가 가능해요. 아보카도 오일은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은 250도, 그 다음에 정제 아보카도 오일은 270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불을 가하는 요리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 오일, 샐러드에는 올리브유, 저는 비빔밥에는 들기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정튀김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쓰는 이 콩기름, 유기농 콩기름 정도가 좋지 않을까 봐요.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발연점이 기름은 되게 중요해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발연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됩니다.